안녕하세요. 경제통계2국 국민BS팀 전재우 주사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통계2국 국민 BS팀 신준식 과장입니다. 과장님, 최근 SNS에서 하우머치 컨텐츠가 유행인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은 은행 앱이나 증권사 앱에 들어가면 내 예금, 주식, 대출, 부동산까지 자산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체의 자산 현황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을까요? 네, 조사영님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요즘 금융 앱을 보면 총 자산, 금융자산, 부동산, 대출, 순자산이 한 화면에 정리되어 나오죠. 국민 대차대조표도 비슷합니다. 다만 개인 한 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만든 국가 단위의 자산 현황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가 공동으로 2025년 국민 대차대조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국민 대차대조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보유한 건물, 설비, 토지와 같은 비금융자산은 물론이고 현금, 예금, 주식, 채권 같은 금융자산, 그리고 대출과 같은 금융부채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금융 앱에서 내가 가진 자산은 얼마고 갚아야 할 대출은 얼마고 그래서 우리 순자산은 얼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국민 대차대조표는 우리나라 전체가 가진 자산과 부채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는 순자산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자산 포트폴리오 화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우리나라의 순자산, 즉 국민 순자산이 됩니다. 그렇군요. 개인 금융 앱에서는 예금, 주식, 펀드, 대출 같은 항목이 나오는데 국민 대차대조표에서는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 전체의 토지, 주택, 도로, 공장, 기계설비, R&D와 같은 지식재산 생산물까지 함께 볼 수 있다는 점이 다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 대차대조표를 보면 단순히 우리나라가 돈이 얼마나 있나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재산이 어떤 형태로 쌓여 있는지 그리고 작년보다 얼마나 늘었는지 왜 늘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2025년 대한민국의 재산 얼마였나요? 우리나라가 가진 토지, 건물, 설비와 같은 비금융자산과 예금, 주식, 채권 같은 금융자산을 모두 더한 뒤에 대출과 같이 갚아야 할 금융부채를 빼면 우리나라의 국민 순자산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2025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민 순자산은 무려 2경 4,561조 원입니다. 전년보다 531조 원, 약 2.2% 늘어난 수치죠. 이경이라니까 숫자가 너무 커서 감도 잘 안 오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인 명목 GDP가 2025년 2,680조 정도니까 이경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 연소득의 9배 정도 되는 규모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자산 구성을 살펴보면 토지 자산이 1경 2,660조 원으로 51.5%를 차지하고 주택, 빌딩, 도로 같은 건설 자산이 7,664조 원으로 3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순자산은 상당 부분이 토지와 건물 같은 비금융 자산에 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연님, 조금 전에 우리나라의 재산이 작년보다 531조 원이나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나의 순자산이 늘어났다고 하면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쉽게 주식 투자를 생각해보면 월급을 아껴서 주식을 새로 사서 순자산이 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이미 갖고 있는 주식 가격이 올라서 평가액이 늘어나 순자산이 늘었을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순자산의 증감 요인도 이런 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 순자산이 늘어난 이유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바로 거래 요인과 거래 외 요인입니다. 먼저 거래 요인은 말 그대로 실제 열심히 생산하거나 저축한 결과로 경제 주체들끼리 거래를 통해서 새로 취득한 자산의 규모를 나타냅니다. 반면 거래 외 요인은 이미 가지고 있던 자산의 가치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토지나 건물 가격이 변하거나 환율 변화나 자연재해처럼 거래가 아닌 이유로 자산 가치가 달라지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주식을 산 건 거래 요인에 가깝고 이미 갖고 있는 주식 가격이 올라서 평가 금액이 늘어난 건 거래 외 요인으로 잡히겠군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2025년에는 거래 요인에 의해 319조 원, 거래 외 요인에 의해 212조 원이 늘어나면서 총 531조 원의 순자산이 추가적으로 쌓이게 된 거죠. 과장님,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전체의 자산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가 부유해진 건 알겠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 집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국민 대차대조표에서도 가계의 자산 현황을 따로 볼 수 있나요? 네, 조사장님. 국민 대차대조표는 우리나라 전체 재산 현황뿐만 아니라 가계,
기업, 정부처럼 제도 부문별 자산 현황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항목이 바로 가계 순자산입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의 1인당 평균 순자산은 2억 7,475만 원입니다. 1인당 가계 순자산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계의 순자산을 추계 인구로 나눈 것인데요.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구성을 살펴보면 주택 자산 비중이 50.4%, 비주거용 건물, 토지와 같은 주택 이외 비금융 자산 비중이 23.0%로 높게 나타났고, 예금, 보험 및 연금, 증권 등 금융 자산에서 대출금 등 금융 부채를 차감한 순금융 자산 비중이 26.5%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전체로 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가계는 부동산과 같은 비금융 자산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2025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 순자산 현황을 알아보았는데요. 국민 대차 대조표와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은행 유튜브 알기 쉬운 경제지표 해설 기초편 16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